확통에서 이제 첫 번째 배우는 게 순열과 조합인데, 이게 여러분이 고1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쵸? 고1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은 고1 거 복습. 순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그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그 방법의 수. 기억나요? 서로 다른 n개, 사람도 좋고, 이게 공이라면은 공의 숫자가 적혀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1번 공, 2번 공, 3번 공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공의 숫자가 없어도 일단 그것들을 서로 다른 거다라고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R개를 뽑아서 끝이 아니라 그 뽑은 것들을 일렬로 쭉 나열하는 거. 기호로는 어떻게 쓴다 이거를? N, P, R. 계산은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어디까지고 얘까지의 곱인데,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가 R개가 되도록 쓴다. 다시 한번 뭐라고? 이거는 N부터 R개를 적는다 라고 생각될 겁니다. 이해가죠? 아니면 이거를 간단한 기호로 쓰는 것도 배웠습니다.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로 말이죠. 어떻게? m 빼기 r 팩 분의 m 팩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1거 복습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둬도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라는 걸 배웠어요. 고1 때 끝에. 그쵸? 조합은 어떻게 배웠나요? 저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냥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죠. 뽑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순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뽑은 것을 한 줄로 세우느냐 그냥 뽑고 끝이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이 후반 과정이 없는 거죠. 순열과 비교해볼까요?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쓴다? NCR. 저건 퍼뮤테이션, 이건 컨비네이션이라고 쓰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랑의 차이가 일렬로 나열하냐 안 하냐의 차이고,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R 팩토리얼이에요. 따라서 요건 그 후반 과정이기 때문에 후반 과정. 여기까지 뭐랄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R 팩을 한 게 얘라고 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냐면은 NPR 나누기 R 팩인 거고, 얘랑 합쳐 쓴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N 팩토리얼 R 팩과 N 마이너스 R 팩.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해서 고1 때 몇 개 해봤을 텐데, 요거 하면서도 나와요. 중간중간마다 조금씩 나올 겁니다. 일단은 계산 방법까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죠. 특히 조합 쪽 가면은 공식이 되게 많아요. 이제 여기 확통하면서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NCR이 MC, M 빼기 R과 같아 라는 공식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후반에 이제 이항 정리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NCR이 M 빼기 1C, R 빼기 1 더하기 M 빼기 1C, R이야.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얘까지 이용해서 막 푸는 문제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거 일단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 공식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도는 일단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이건 순열이구나, 이건 조합이구나 나올 때마다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전에 내가 한번 그렇게 한 적 있었거든. 이 A4 문제에다가 여기 RPM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센이었는데요. 센에 나와 있는 순열 문제들만 따로 다 뽑아가지고 정리했어요. 순열
이런 게 순열이야, 이런 게 순열이야. 하나하나 예시들을 다 모아서 이게 다 순열 문제야. 그리고 비교해서 이건 다 조합 문제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선 아 이게 순열이네, 이게 조합이네, 일단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1 때 배웠다면은 여러분 6페이지에 있는 이 순열과 조합은 뭡니까? 첫 번째 배우는 순열은 이제 원순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원순열이 있고 중도순열이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중복조합 있다. 이 정도 하고 일단 문제를 풀면서 합시다. 그냥 8페이지부터 까먹을 테니까 8페이지부터 할게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24번 문제. 영희의 가족은 영희와 부모님을 포함하여 모두 6명입니다. 자, 지금 등장인물이 6명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인물은 영희와 부모님이에요.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영희도 나오고요. 부님도 나오고요. 모님도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그 외에 3명이 더 있는 거죠. 이렇게 1, 2, 3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이해가죠? 그러니까 총 6명이 나오지만 자세히 보면은 영희와 부모님. 이해가지? 영희, 부, 모. 그리고 나머지 3명. 이렇게 보는 건데 원탁에 둘러왔는데요. 원탁에 둘러앉는다라는 말 딱 나오면은 캐치해야 할 게 무슨 순열? 원순열이라는 건데 영희의 양옆에 부모님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6명이 원탁에 앉을 때는 기본적으로 약속하는 게 뭡니까? 같은 간격으로 앉는다는 가정이죠. 이게 같은 간격으로 앉아야 이게 원순열이지. 예를 들어서 요 두 자리 좀 붙여 앉아야지. 이래버리면 원순열 아닌 겁니다. 이해가요? 똑같은 간격으로 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네?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일단. 자, 영희의 양옆에 부모님이 앉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푸나요? 원순열은 보통 2가지 방법으로 푸거든? 다시 할게요. 원순열의 정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n명이 원형으로 둘러앉는 경우의 수. 이것을 우리가 보통 원순열이라고 부르는데 공식은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n-1 팩토리얼. 기억나니?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얘도 있지만 얘도 있는 거거든요. n팩 나누기 n. 얘랑 같은 건 이해가요? 배웠나요? 예를 들어서 4팩 나누기 4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 4팩이라는 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치? 이거 나누기 4거든? 그럼 4가 약분되잖아. 그럼 결국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만 하니까 이거 3팩 아닌가? 그치? 이해가지? 그러니까 여기 이거 두 개는 같은 거거든요. 두 개는. 근데 두 개는 같은 거지만 해석이 좀 달라요. 해석이. 자, 잘 들어봐.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이런 느낌인 거야. 얘는 지금 한 명이 빠진 팩토리얼 말이에요. 그쵸? 보여? 이거 이해가? 한 명이 빠진 팩토리얼. 한 명이 빠진 팩토리얼. 아까 n명을 다 세우면 그러니까 r명을 다 세우면 r 팩토리얼이라며. 그치? 근데 이거는 n명이지만 하나 빠졌잖아. n-1. 이게 뭔 소리야? 이건 이런 뜻이죠. 한 명을 먼저 앉혀요. 앉히고 얘가 앉히는 순간부터 앉힌 순간 한 명이 이게 딱 어딘가에 앉는 순간부터는 원순열이 없어져 버립니다. 뭔 말이냐? 여기에 여기가 앉아. 그러면은 앉기 전만 하더라도 다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빈서. 하지만 영희가 한 명 딱 앉는 순간부터는 여기는 영희 오른자리, 여기는 영희 왼자리, 여기는 영희랑 마주보는 자리. 이런 식으로 모든 자리에 네임이 붙어요. 이해가요? 자리마다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아무도 안 앉을 때는 똑같은 자리라는 의미지만 누군가 아무나 한 명이 앉는 순간부터 영희가 여기에 앉으면은
여기가 0이 오른자리, 여기가 0이 왼자리, 여기가 0이 맞은 자리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아무 특징이 없지만 여기가 아무 자리나 하나를 딱 앉는 순간부터는 나머지 5자리가 구별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0이랑 가까운 자리, 여기는 0이랑 먼 자리 이런 식으로 있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한 명을 아무 데나 앉혀요. 이거는 경우의 수에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이가 앉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그건 경우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치는 겁니다. 이해가? 0이가 여기 앉는 거, 여기 앉는 거 다 똑같은 거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일단 0이를 먼저 앉히고 나서 나머지 5사람이 다른 자리에 앉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5명이 일렬로 앉는다. 5팩인 거예요. 이 일종이. 그런 식으로 6명이 모두 원모양 앉을 때는 6 빼기 1, 5팩토리얼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보면 이게 뭘까? 이건 이런 거지. 일단 일반적인 수열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6명이 일렬로 하는 방법은 6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일반적인 수열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중복되는 횟수만큼 나누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영희가 앉았어. 부모 1, 2, 3 이거랑 영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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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어. 부모 1, 2, 3 이거랑 이 6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팩을 6으로 나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의 취향 차이예요.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래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명을 먼저 앉히고 원수열을 무시하고 푸는 법이 난 좋아 하면 이렇게 한번 풀면 됩니다. 일단 문제가 뭡니까? 0이 양옆에 부모님이 앉는 경우를 쓰는 찾는 걸까? 일단 0이야. 너 아무 데나 앉아. 네 생일 파티야. 너 아무 데나 앉아. 나 여기 앉을래요. 상관없어. 얘가 먼저 앉는 경우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어딘가 앉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부가 여기 앉고 모가 여기 앉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부가 여기 앉고 모가 여기 앉을 수도 있죠. 부모님이 먼저 앉는다. 그 다음에 영희가 맨 처음에 앉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앉는다. 그럼 부모님이 앉는 방법 몇 가지가 되겠어? 이해가니? 부모님이 앉는 경우 몇 가지가 되겠냐고. 2가지입니다. 부 모가 앉느냐 모 부가 앉느냐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앉는 방법이 일단 2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1, 2, 3 하는 방법은요. 3명이 3자리 앉는 거니까 뭐예요? 3팩토리얼이에요. 남은 1, 2, 3. 중요한 거는 0이었지. 0이가 앉는 방법은 그냥 하나로 취급하는 겁니다. 어디야? 선생님, 0이는요 6자리 중에 한 군데 알 수 있는 거니까 6가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원 모양이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도 그 자리가 0이 자리가 되는 거라서 그냥 하나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거. 아이들 웃으면 아이들은 이게 가요? 그래서 정답은 이것들을 곱한다. 얼마야? 3팩토리얼 얼마야? 6이거든? 6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확통부터는요 이제 이런 식입니다. 자, 식은 짧아. 식은 굉장히 한 줄, 2줄밖에 안 돼요. 식은. 근데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급적이면 이렇게 써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라는 식으로. 자, 공식은 분명히 배웠을 거야. 아마 공식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공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2개가 같은 뜻인데 첫 번째 의미는 한 명 먼저 앉혀. 그리고 이제 한 명 앉히는 순간부터는 원수열은 없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이제 세는 거지. 부모님이 하는 경우 몇 가지, 남은 사람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이게 싫으면요 2번째 방법 쓰면 돼요. 근데 이걸 풀면은 이제 이웃한다라고 해가지고 3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찾고 이렇게를 한 사람 취급해서 총 4명이 원으로 앉는다. 이렇게 푸는 건데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면 질문도 좋고요. 이게 갔어 방금 너희들? 이게 간 거 같아? 수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순열의 기본 공식도 한번 복습을 해봤고 또 어떤 시각에서 푸느냐 나는 지금 참고로 0이 먼저 안 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문제집에서 이렇게 풀기도 해요. 들어보세요. 문제 이렇게 풀기도 해. 결국은 3명이 이웃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셋이 양 사이드에 부모님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부가 왼쪽, 0이가 가운데, 모가 오른쪽. 이거다 또는 그치? 이거 아니면 모가 왼쪽, 0이가 가운데 앉고 부가 오른쪽에 가다. 그치? 그러니까 이 3명을 이웃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3명이 이웃해서 0이를 기준으로 양 사이드에 부모님이 앉는 경우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구한 뒤 이렇게 셋이 이웃하기 때문에 이 셋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몇 사람이 되는 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사람이란 말이야. 이 네 사람이 그러면 원 모양하는 거 몇 가지겠으면은 그게 4-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가니 무슨 말인지? 근데 풀이 방법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거 말고도 또 있고요. 저거 밑에 방법으로. 뭐 나름대로 풀어본 다음에 혹시 답이 안 나온다 싶을 때는 나한테 한번 확인받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답지랑 다르게 풀어서 답은 맞았습니다. 근데 혹시 이 풀이가 맞을까요?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4등분한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 정사각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역시 원순열과 같은 거죠. 하다못해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깎아서 원으로 만든다 한들 들어가는 색깔이 4군데에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요? 정사각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원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같은 색깔 들어가는 건데, 그치? 요 부채꼴 모양이 들어가느냐, 정사각형 모양이 들어가느냐의 차이일 뿐, 뜻도 같은 개념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 원순이 되겠네. 4개의 색을 다 쓴데 쉽게 말하면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뭐. 4명이 원탁이 않는 경우가 있어. 이해 가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4-1 팩토리얼. 몇 개? 3팩토리얼. 몇 가지? 6가지. 이게 가요? 색깔 칠하기 나올 때 이제 하나의 좀 팁을 알려주자면요. 색깔이라고 해가지고 헷갈릴 때는 뭐 빨주노초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굳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안 정해도 돼요. 그냥 숫자로 바꿔도 됩니다. 빨간색은 1번, 파란색은 2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숫자를 적는다. 1, 2, 3, 4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중에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색깔 칠하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32번 이건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순열 모양이긴 한데 조금 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칭성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긴 모양, 직사각형 모양에 자, 긴 쪽에는 3명이 앉고 이쪽도 3명이 앉고 짧은 쪽은 2명이 앉는 이렇게 10명이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회식을 합니다. 거리두기는 8명까지인가 요즘에? 오늘 좀 바뀌지 않았어요? 6명인데 8명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10명이 벌써 10명이 그치? 10명이 이렇게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 10명이 회식을 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우리 반장이야. 반장과 나머지 9명의 떨거지가 앉아서 이제 밥을 먹겠다 이거야. 이런 거지. 반장아, 너 아무 데나 앉아봐. 근데 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자, 원 모양일 때는 어느 테이블에도 다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똑같은. 동등한 개념. 그러니까 첫 번째 앉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앉든 다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다르죠. 왜? 반장이 이 긴 테이블의 오른쪽 끝에 앉느냐 왼쪽 끝에 앉느냐 아니면 가운데 앉느냐 짧은 쪽 테이블의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이게 다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5자리가 서로 구별이 가능해요.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반장이 여기에 앉았어와 여기에 앉았어는 같은 겁니다. 왜? 긴 테이블에 오른쪽 끝에 앉았다는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이해가요? 반장이 여기에 앉을 때랑 여기에 앉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왜? 긴 테이블의 정중앙에 앉았기 때문에. 반장이 여기에 앉을 때랑 여기에 앉을 때도 같은 겁니다. 반장이 여기 같은 거고요. 반장은 여기랑 여기 같은 거예요. 즉 반장은 5개의 칼라 방석을 깔았다고 칩시다. 식당에 방석이 이렇게 깔려있는. 너 5개 색깔 중에 어디 앉을래? 이런 거예요. 반장아, 너 어디 앉을래? 너가 앉고 나서부터는 이제 남은 9자리는 다 다른 자리야. 왜? 반장과 마주보는 자리, 반장 바로 오른쪽 자리 이렇게 바뀔 테니까 자리들이. 이해가? 따라서 반장이 앉는 경우의 수는 5가지고요. 5개의 서로 다른 방석이 나타나는 거죠. 나머지 9명이 일렬로 앉는다. 9팩토리야.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일단 이게 있는 답이 2번이에요. 9팩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반장아 네가 먼저 앉아봐 라는 이 방법으로 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하고서 뭐라고? 중복되는 것만큼 나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단 10명이 앉는 거니까 일단 10팩토리알. 근데 반장이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같잖아요. 무슨 말이야? 반장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앉는 거랑 반장이 여기 앉은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즉, 2가지 경우가 서로 겹쳐요. 이해가요? 반장이 여기 앉고 1, 2, 3, 4, 5, 6, 7, 8, 9 반장이 여기 앉고 1, 2, 3, 4, 5, 6, 7, 8, 9 겹칩니다. 2개가 겹치죠. 그 2개는 어쨌든 우리는 한 번만 세야 되기 때문에 2개가 겹친다. 겹친 게 2번씩이다. 이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얼마인데요? 그러면 분자가 10팩토리아니까 이게 10 곱하기 9팩토리아 아닐까? 나누기란 말이야. 그래서 2분의 10이 5고 남은 게 9팩이니까 이렇게 5 곱하기 9팩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답은 어쨌든 2번인데요. 지금 내가 방금 이거 2가지 방법으로 따로따로 세봤습니다. 이해 가요? 내가 얘기했듯이 이 경우의 수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정답 자체가 뭐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일일이 세서 확인할 수가 없어. 눈에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이거만큼은 여러분이 일단 풀어보고 나서 제일 좋은 건 뭐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던데 이게 맞나요?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확인하세요. 꼭 나한테 확인받는 게 좋아요. 풀고 나서 풀이를 갖고 오던가 아니면 나한테 설명을 하던가. 자, 요 3가지가 일단 원순위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36번 이거는 이제 중복순열인데 중복순열이라고 하면 또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중복순열과 중복조합 차이는 뭐예요? 중복순열과 순열 차이는 뭐 이러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요. 주사위 분리기입니다. 주사위 분리기. 주사위를 너희가 2개를 불려. 몇 가지가 나오겠어라고 할 때. 아니 첫 번째 나오는 경우의 수가 6가지고 두 번째 것도 6가지니까 6 곱하기 6, 36이잖아요. 맞아요. 이 끝이에요. 머리를 쓸 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씩 구한 다음에 곱하면 끝입니다. 이거를 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1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게 중복순열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 첫 번째 거 몇 가지, 두 번째 거 몇 가지. 아니 첫 번째 주사위에서 1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는 1 나오면 안 돼. 이런 규칙은 없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1 나와도 두 번째 1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부르마블로 따지면 더블 뭐 이런 거. 알아? 똑같은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것도 6가지, 두 번째 것도 6가지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접근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이건 또 중복수정 문제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공식으로 뭐 이게 m 파이 r이고 따라서 이거는 r의 n의 r 이고 뭐 이렇게 공식화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봅시다. 영희와 철수를 포함한 5명. 다시 한번 뭐라고? 영희, 철수를 포함한 5명이니까 나머지 엑스트라, 1번 엑스트라, 2번 엑스트라, 3번 엑스트라 이렇게 총 5명이 있는 거죠. 축구반, 야구반, 육상반 중 한 반에만 지원한대요. 뭐라고? 축구, 야구, 육상 몇 가지가 있나요? 내가 이걸 할 때 애들이 제일 아니다. 같은 반에 지원하는 건 영희와 철수는 얘도 커플인가 봐요. 이 커플지요. 커플들은 같은 반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나 이런 건데요. 이거를 어떤 친구들 막 그래요. 선생님 누가 N이고 누가 R이에요? 그럼 난 대답합니다. 그렇게 풀지 마. 라고. 누가 N이고 누가 R이고 그래서 N의 R조곡은 누가 R이 그러지 말라. 그냥 순서를 생각해. 둘은 커플이래. 같은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럼 둘이 합쳐가지고 축구 가던가 야구 가던가 어떤 가던가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둘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둘은 같은 곳에 가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쨌든 어딘가 들어갔어? 그럼 1번에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잖아. 2번 3가지잖아. 3번 3가지잖아. 곱해 이렇게. 답은 81가지. 끝. 이해가죠? 예,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확통을 초반에 공부할 때 이거는 N이고 이게 R이야. 그렇게 하면은 공부 못해. 너무 어려워서. 억지로 짜맞추기 하지 말고 그냥 경우를 쭉 나열한 다음에 곱하면 돼요. 곱해보겠지. 이해가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뒤에 40, 44까지 6개 풀겠습니다. 6개 오늘. 40번.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해봤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번. 뭐냐면은 0, 1, 2, 3, 4라고 하는 보통 중학교 때는 이걸 숫자 카드라고 하죠. 숫자 카드. 0부터 4까지 하나씩 적혀있는 숫자 카드가 있다. 5자리를 만들 건데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 5자리를 다 쓸 건가 봐. 그래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 확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들어봤나 혹시? 케바케? 케바케란 말 알아요? 케바케? 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무슨 뜻인데요? 어? 안 들려고요. 다 다르다고요? 케바케라고 해서 첫 번째 이런 경우, 두 번째 저런 경우, 세 번째 이런 경우, 네 번째 그런 경우를 잘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짝수 중에, 그러니까 짝수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 끝자리가 짝수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1, 2, 3, 4, 0 이런 식으로 12,340처럼. 그렇지? 2대 자리가 짝수면 짝수일 텐데 문제는 여기에 0이 오면은 맨 앞자리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숫자를 쓸 수 있겠지만 여기에 0이 아니라 2나 4가 오게 되면은 맨 앞자리 쓸 때 0은 못 오잖아. 그렇지? 그걸 좀 따져야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다시 말해서 1의 자리가 0일 때랑 2일 때랑 4일 때가 세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잘 이렇게 케이스를 3가지로 잘 분류해서 각각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센 다음에 다 더하니까 몇 개야 라는 세는 방식.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그럼 1의 자리가 0이면요. 아까 했지 만의 자리, 천의 자리, 백의 자리, 10의 자리는 남은 숫자 1, 2, 3, 4를 내 마음대로 마구막 넣을 수 있어요. 여기 1을 써야지, 여기 3 써야지 이렇게 말이죠. 아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만의 자리에 쓸 수 있는 방법은 4개 중에 하나 쓰면 되겠네. 4가지. 천의 자리에 쓰는 방법은 0은 이미 빠졌고요. 만의 자리에도 누군가 하나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3장 중에 하나 쓸 수 있겠네. 3가지. 이런 식으로 2가지, 1가지, 총 몇 가지? 24가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2번처럼 끝에 2가 와버렸어.
일단 2는 못 쓰는 거지. 세상 2는 못 써요. 근데 이 맨 앞에 만의 자리에 0은 마찬가지로 못 써요. 그러니까 만의 자리부터 하나씩 채운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0이 뭐다? 그러면 0도 못 오니까 실제 올 수 있는 거는 1, 3, 4 셋밖에 없으니까 만의 자리를 쓸 수 있는 건 세 가지. 뭐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1을 썼다고 친다면 일단 1이란 카드와 2란 카드 두 장은 빠졌고요. 남은 세 장의 카드 0, 3, 4가 남았는데 이때부터는 0, 3, 4가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100의 자리 두 가지, 10의 자리 한 가지가 있다. 얼마? 6, 4, 18.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 볼 거야. 3번도 사실은 똑같죠. 2번이랑 3번이랑 같은 방법이죠. 어차피 만의 자리에 0은 못 와 라는 게 2번과 비슷하기 때문에 개수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18가지. 합치면 36가지고 이거 두 개 더하면 60까지 나오겠네요. 답은 60가지가 아니네? 아 중국 허용이었어? 진작에 얘기를 다시 아 중국 허용이었어? 다시 써야겠네 그럼 다시 쓸게요. 중국 허용이군요. 아 이거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방식인데 에이씨 중국 허용 카드를 또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쨌든 나누는 건 똑같아요. 0으로 끝나는 경우, 2로 끝나는 경우, 4로 끝나는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땡땡땡땡 0으로 끝나는 경우, 두 번째 땡땡땡땡 2로 끝나는 경우, 세 번째 땡땡땡땡 4로 끝나는 경우.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일단 케바케는 기본이고요. 자 여기는 0은 일단은 맨 앞에는 못 오지만 나머지 1, 2, 3, 4 아무 나올 수 있네. 네 가지. 근데 여기는 어때? 여기 0도 올 수 있잖아. 그치? 여기 맨 앞에만 여기 그치? 0도 올 수 있잖아. 여기는. 그치? 그럼 여기는 0도 가능하고 0, 1, 2, 3, 4 다 가능하잖아. 중복. 두 번 이상 써도 괜찮은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1000의 자리에서 올 수 있는 거는 5가지. 100의 자리도 똑같죠? 5가지. 10의 자리도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졸리냐? 요만큼이 100이라서 500개 나오겠네요. 1번 500개. 2번은 이제 어쨌든 여기에는 어쨌든 똑같잖아요. 그치? 여기 0은 일단 못 써. 나머지는 1, 2, 3, 4 중에 하나 쓰는 건 4가지. 여기는 어때? 0도 가능해. 0, 1, 2, 3, 4, 5가지.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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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말은. 이거를 억지로 이건 4 곱하기에 5파이 3이야. 이렇게 식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숫자 하나씩 쓰는 거 아니야, 말은. 이해 갔어요? 하나씩 쓰라고. 그래서 500, 500, 500에서 답은 총 몇 가지 하면은 1500가지가 나온다. 이런 거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6개 풀 테니까 여러분 6개 밑에 딸린 문제 풀고 부족하면은 그 앞에 있는 교과서도 푸시고 그리고 아까 다 못했으면은 수원도 좀 푸시고 44번 빨리 할게요. X집합은 원소가 1, 2, 3 Y집합은 원소가 A, B, C, D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가면은 이거 배웠나 모르겠는데 함수만 갖고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을 다 설명해요. 함수 하나만 갖고 이 대응 하나만 갖고 그 4개를 다 설명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원래 함수하면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익숙하지 않을까? 안 그래? 함수라는 게 이거 하나씩 연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씩. 자, 첫 번째가 그냥 함수의 개수를 n개. 그다음 1대1 함수의 개수. 이거를 n개라 하여 두 개를 더하시라는 건데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 번 학습을 해가지고 요건 요거야, 요건 요거야 딱 맞춰지면은 그냥 함수를 센다는 게 이게 중복 순열이고 1대1 함수를 센다는 거는 이건 중복 아니야 그냥 순열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답만 딱딱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일단은 그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함수의 정의가 뭐지?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지? 이걸 한 번씩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차라리
함수는 뭐예요? 하나가 하나한테 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어? 1은 뭐 이 5개 중에 아무데나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1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5가지. 그럼 2는요? 1하고는 무관해. 너 어디 갔어? 그거랑 상관없이 난 어디 갈 거야. 나도 A에 갈 거야. 나도 B에 갈 거야. 난 C에 갈 건데, 난 D에 갈 건데, 이런 식으로 2가 갈 수 있는 곳도 5가지. 3도 갈 수 있는 곳이 5가지. 그래서 이걸 모두 곱한 125가지. 이게 바로 함수의 개수인 거고, 1대1 함수는 이 두 숫자가 다르면, 서로 다르면 얘네가 연결되는 값도 서로 달라야 돼. 이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뭐라고요? 왼쪽에 있는 두 수가 서로 다르면 연결되는 것도 서로 다르다. 뭔 말이야? 만약에 1이 A, B, C, D, E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에 간다면 1이 A에 간다면 이렇게 아무 데나 간다면 2는 절대로 A를 못 가는 거죠. 얘를 제외한 나머지 B, C, D, E 중에 한 군데에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2가 C에 갔다면 3 같은 경우는 어때? 3이라는 숫자는 1과도 다르고 2라고 다르니까 3이 갈 수 있는 애는 A도 아니고 C도 아니다 이겁니다. 3은 나머지 셋 중 하나에 가야겠죠. 이렇게 가서 도합 20 곱하기 3 60까지가 나온다. 이게 1대1 함수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함수는 총 125개, 1대1 함수는 60개인데 이 계산 방식이 얘가 이제 굳이 말하면 5파이 3이고요. 얘는 굳이 말하면 이거는 5p 3인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힘드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적고 곱하기만 써라 이겁니다. 그럼 아마 웬만한 건 다 풀릴 거예요. 뭔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는 문제니까 답은 185개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오늘은 6번까지만.